실린더 디스토션부터는 이론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랭귀지는 반복적으로 조직을 압박하거나 손바닥으로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행동. 주로 표현하시는 거는 좀 깊이 아프다, 그 다음에 좀 여기도 뭐 약점처럼 느껴진다, 경련이 일어난다, 자꾸 뭐 퍼지는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마비된 것 같다, 따끔거리는 것 같다, 그리고 아프다 안 아프다 한다. 이게 점프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텐더 포인트라든지 이제 트리거 포인트는 없고요. 그런 통증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페인 클라우드라는 얘기는 이제 구름같이 좀 약간 뜬 통증 같은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종종 알 수 없으나 조직 외부의 힘이나 당기는 힘, 감염같이 감기 몸살처럼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같은 걸로도 이런 실린더 디스토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린더 파션의 원통형 코일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충격 흡수의 역할과 모양 유지의 역할 같은 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학적으로 보면 척추 문제가 아닌 경우에 척추 문제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회상적으로 근막을 통해서 실행신경이나 혈관이 공급이 되는데, 지금 밑에 보이는 그림처럼 근막이 꼬이게 되면 그 부분에는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어서 뜬구름 같은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척추 문제도 아니고 뭐 디스크도 멀쩡하고 신경 전도도 잘 되는데 왜 아프다고 하세요? 라고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 종종 알 수 없는데, 아까 외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잘못된 치료나 붕대, 꺾이는 의류, 테이프, 그 다음에 흉터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밖에서 압박이 좀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장력들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은 표층에 변화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핑 페인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통증이 있다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때에 따라서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픈 그런 것들입니다. 바디랭귀지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고, 주의하셔야 될 건 이제 열은 이제 실린더 왜곡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자는데 계속 뭔가 불편감을 느껴서 뭐 따뜻하거나 이런 담요들을 자꾸 팽개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차가운 데다가 그 부위를 자꾸 두게 되거나, 그런 동작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 실린더 변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수동적인 움직임에서는 통증이 없고 능동적인 움직임에서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들을 생각하셔서 실린더를 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디랭귀지 모양이 되고요. 테크닉들을 보면은 도구들의 이름이라든지 그 동작들의 이름인데, 뭐 겉을 감싸서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뭐 당겨주거나 아니면 이제 고정시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고, 손으로 하는 동작들 이름 마찬가지로 문지르거나 잡거나 비트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항기, 뭐 그라스톤, 아니면 손바닥 쓸기, 아니면 솔로 쓸기, 그 다음에 니들 매트, 그 다음에 이제 꼬집기, 롤핑 할 때 쓰는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퀴즈, 쥐어짜고 비트는 동작,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실습 넘어가겠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구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 요건 이제 지금 보면 따가워요. 지금 가시로 되어 있고, 니들 매트라고 해서 우리가 실린더를 할 때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싱 밴드인데, 그 실린더에 쓰일 수 있어서 우리가 실린더를 치료할 때 우리 커핑이라고 하는 우리 뭐 부항기죠. 부항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실린더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재료는 이제 손이고요. 제가 다른 영상들을 찍으면서 이제 실린더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속에 있는 근막 변형들을 치료하고 나서 항상 실린더를 마무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실린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금 재료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 재료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린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실린더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다른 변형들이 있고 나서 실린더도 같이 치료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실린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처음 사용해 볼 것은 부항기입니다. 부항기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막을 고정시켜 놓고 그 속에 있는 근육을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근막 자체를 펴주는 것, 두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근막을 고정시키고 안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하는 실린더 커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팔 한번 들어볼까요? 팔을 들 때 보통 이렇게 각도가 잘 나오시는데, 지금 모델은 어차피 잘 나오지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이 잘 안 올라가거나 하실 때 통증이 있는데 바디랭귀지를 우리가 이렇게 쓸듯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린더 디스토션이라고 보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컵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다듬던 곳을 주변에 부항기로 이런 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갖는 거예요. 통증이 있었던 움직임들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하기에는 통증이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가벼움을 느끼실 수도 있고,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통증이 확연히 좀 줄은 모습을 보시면서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은 가만히 있고 이제 컵으로 이제 근막을 펴주는 방법인데, 맨살에다가 할 경우에는 이제 마찰 때문에 너무 아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로션을 가볍게 발라서, 만약에 팔이 아프신데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실린더로 치료를 이렇게 모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린더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컵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관절 부위가 아니고 지금 면 부위이기 때문에 컵으로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가볍게 근막을 부항기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근막을 당긴 상태로 쭉 당겨 오면서 펴주게 됩니다. 커핑으로 할 경우에는 좀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션을 안 바르시면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로션을 어느 정도 발라주시고 하시고,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양해를 구하시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통증이 있으셔서 못 올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ROM이 증가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아팠던 것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디랭귀지를 보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으로 치료하실 수도 있는데, 실린더 아까 변형을 표시하셨으니까 손바닥 쓸기나 아니면 트위스트, 그 다음에 인디 한번 이용해서 치료하실 수도 있죠. 플루싱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싱 밴드도 겉에를 고정시키고 관절을 움직여서 표층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이 속과 겉에 있는 변형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부위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고, 세라밴드 같은 재질인데 조금 두꺼워요. 플로싱이란 얘기는 갑자기 순환시킨다 그런 얘기고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좀 막아놨다가 갑자기 풀게 되면 갑자기 확 밀려들듯이, 그게 바로 플러싱이라는 단어의 의미고, 근막 쪽에 혈액 공급을 갑자기 싹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위부부터 근위부 쪽으로 말아서 올려주셔야 되고, 간격은 일정하게 붕대 감듯이 감아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통증이 위쪽에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당겨서 해주시고, 표시하셨던 부위까지 포함되게 쭉 감아주신 상태로, 그러면 지금 벌써 보이듯이 지금 약간 순환이 잘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또 한번 움직여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보통 1, 2분 안에 다시 제자리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우리가 일부러 방해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한 번에 풀으시게 되시고, 감아 놓은 상태에서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풀게 되면은 갑자기 순환이 되면서 순환되는 느낌도 느끼실 수 있고, 통증이 줄어든과 동시에 손목의 움직임이 좀 가벼워지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니들 매트입니다. 니들 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등 같이 넓은 부위에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다 해주거나 다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넓은 부위를 우리가 커버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말 그대로 표층은 이제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순환을 순간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니들 매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짧게는 30초, 또 길게는 한 5분, 그렇게도 누워 계실 수 있고, 했다가 다시 일어나셨을 때 우리가 국소적으로 압박됐던 부위들이 갑자기 풀리면서 순환이 원활해지게 되기 때문에 근막 변형의 해결을 위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니들 매트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위에 그냥 그대로 체중을 이용해서 누우시면 되고요. 한번 누워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위치 맞춰주시고 그대로 천천히 누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허리 부분이 뜰 수 있기 때문에 다리는 구부려 줄게요. 네, 그 상태로 호흡하시면서 편하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시간을 조절해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따갑진 않아요. 넓은 부위를 우리가 할 때 이런 식으로 니들 매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표층을 항상 건드린 상태로 뭔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표층을 정렬해 주고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했던 이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모든 치료의 마무리와 그 다음에 실린더 디스토션일 때 치료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또 한번 해보시고 좀 더 경험하셔서 내가 이 상황일 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경험들이 쌓이셨으면 좋겠습니다.